이 도로 위에서 훈련을 받던 사이클 선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인업의 중심을 잃고 1차로 중앙 분리대와 충돌한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사이클을 전문적으로 배운 선수가 도로의 파인업을 피하지 못한 것이 다소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요. 당시 훈련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차량 유도 훈련입니다. 소실적에 그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겨울에 많이 하는 훈련입니다. 왜냐면 그게 공기를 다 밀도를 낮게 해줘가지고 뒤에 타면은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이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아서 뒤를 다시 밀어주는 느낌.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주고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 차를 한 1m, 2m 떨어뜨리고 가도 훈련이 돼요. 근데 조금 더 시속을 내려고 바퀴를 거의 1cm 대고 가는 선수 있어요, 차에.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앞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잡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막말로 사이클 처음 타는 사람이 뒤에 타도 막 60km를 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자전거 중심 잡는 법만 배우면. 근데 그런 훈련, 가성비가 떨어지는 훈련을 왜 하냐? 힘들게 해야지. 공짜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쉽게 하려면 왜 그런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막 오르막 같은 데를 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좀 차를 보면서 올라가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평지나 뭐 내리막에서 뭐 100km, 120km가 나온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내가 힘을 쓰면 60km 또 내기 힘든 선수들이 그런 훈련을 왜 하냐 이겁니다. 그럴 바에 실내에서 막 로라를 타는 게 낫죠. 느낌이 약간 로라 타는 거랑 비슷한데 더 공짜로 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훈련이라고 정말 외국에서도 잘 안 하는 훈련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워낙 사망사고나 사건사고가 많은 훈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훈련이 뭔데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난리가 되고 하지 말라는데 자꾸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훈련을 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이클 선수들이 이렇게 무리를 쥐어서 앞에서 갑니다. 여기는 스타렉스가 주로 따라붙죠. 그럼 보통 2차선, 3차선 도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은 갓길이거나 아니면 이번에 사고가 났듯이 펜스가 있어요. 차가 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쪽으로는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펜스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전거한테 더 위험해요. 펜스는 이 끝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렉스 안에서는 코치가 이제 사이렌을 틉니다. 이거 엄연히 불법이에요. 근데 경찰들도 이거에 대해서 봐도 뭐라고 안 하는 게 이거 아니면 뭐 경찰이 차유도를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사이카, 심지어 경찰처럼 빨간색 그 경광등을 달고 사이렌도 켭니다. 윙윙. 그래서 이제 여기 신호 위반해서 가던 차들은 경찰이 있는 줄 알고 바짝 긴장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스타렉스가 뒤에 있는 경우는 코치가 여기서 뭐 핸드폰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말을 엄청 해요. 이렇게 노래도 틀어줍니다. 이 스피커로 선수들 힘내라고 노래도 틀어주고 아니면 욕도 가끔 합니다. 너 뭐 대학 안 갈래? 국가대표 안 될래? 뭐 메달 안 딸 거야?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 옛날에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하니까 이 선수들이 막 화가 나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특히 오르막 같은 데서는 정말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이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곤 했죠. 근데 차가 뒤에 있는 경우는 제일 위험한 게 이 앞에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좀 양아치처럼 운전하는 사람들, 스포츠카를 몬다거나 뭐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하도 보통 빨라봐야 뭐 30에서 40km 갈 거 아닙니까? 여럿이 사이클 선수들이 가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가?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사이클 훈련 중이란 거를 인식 못하고 확 지나가서 빨리 추월해버려야지 새끼 꼴보기 싫은데 하고 확 추월했더니 앞에 웬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부대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좀 멀리 있었다면 당연히 볼 텐데 바로 추월하는 순간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스타렉스. 앞이 안 보입니다. 엄청 크게 막 사이클 훈련 중 막 번쩍번쩍 경광등을 켜고 다녔어야 되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고 나서 뭐 진짜 사망에 이른 경우도 많고 정말 큰 부상으로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제 스타렉스나 SUV 차량, 트렁크가 열리는 차량들을 트렁크를 열어놓고 여기 또 이제 코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전거 부대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보통 소수의 훈련을 할 때 소수.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도로를 타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 여기에 뭐 로라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라도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아무튼 이 뒤로 선수들이 2인 1조로 붙습니다. 2명이 붙어요. 왜냐? 한 명씩 이렇게 훈련하면 기름값, 시간 답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2명, 3명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 그럼 2명이면은 이렇게 붙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성비 좋게 훈련하려면 실력이 좀 더 좋거나 안 되는 분들이 또 뒤에 붙어요. 실력이 좀 좋은 선수는 오히려 앞에 사람이 흐를 때 다시 붙고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쭉 가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라. 그래도 훈련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타렉스가 바람을 다 갈라줬고 차가운 바람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에이스들이 더 오래 타고 더 잘 타기 위해서 앞에 붙이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경쟁이 붙어요. 내가 더 오래 탈 거야. 내가 더 오래 탈 거야. 그러면 어깨 싸움까지 실시합니다. 그 위험한 상황이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달달달달달달 이 친구는 좀 여유가 있어요. 회전이 더 좋아요. 이건 힘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막 100km까지 잘 달려요. 이 친구는 95에서 엉덩이가 덜썩덜썩해요. 떨어지고 싶어. 근데 이 친구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심이 붙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죠. 사타구니가 다 찢어질 것 같죠. 그다음 110km, 120km까지 올라가요. 이 친구는 결국은 흘러버리죠. 그럼 마지막 한 명만 남아서 가서 마지막 떨어져 나가는 훈련. 근데 이 훈련 자체가 실질적으로 100km, 120km, 뭐 80km만 평지에서 나와도 세계 신기록이에요. 세계 신기록. 그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죠.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선수들이 실제 평지에 인터벌 시키면 6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럴 바에 가성비가 그냥 실내에서 로라를 타는 거랑 뭐가 더 나을까요? 가성비가 없는 훈련이에요. 오토바이로 하면 그나마 최대 시속이 뭐 80km 나온다면 뭐 70km까지도 낼 수 있겠죠. 그나마 바람을 좀 많이 맞고 최대한 앞에 자전거랑 좀 비슷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코치들은 오토바이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타렉스는 히터도 나오고 여름엔 에어컨이 나오죠. 그리고 몰래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진짜 안 좋은 훈련이지만 코치들이 가장 선호하는 훈련이에요. 선수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고 코치들이 선호하는 훈련입니다. 결국은 사고가 많이 나는 훈련이기도 해요. 왜? 스타렉스가 앞에 있다 보니까
바닥에 맨홀이라든지 동물의 사체, 쓰레기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차가 없는 도로에서 차가 있는 도로로 또 진입했다가 유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50km 이상 쫙 뻗은 도로가 국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10km, 20km 가다가 또 시내로 들어가서 유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빨간불이어서 뭐 카메라가 있다, 갑자기. 그럴 경우는 브레이크를 본능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딱지를 안 떼려고, 딱지. 그럼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그나마 시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덜 다치지만, 이 운전자가 뭐 60에서 70 아니면 100km까지 달리고 있는데 고라니가 튀어나온다든지, 뭐 테러리스트가 튀어나온다든지, 토끼가 튀어나오든지 본능적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그거를 반응을 했을 때 뒤에서는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걸 인지하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이클 자동차 유도 훈련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훈련이라 거의 안 하는 훈련입니다. 응? 그리고 여기 겨울에는 여기 블랙 아이스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슉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런 훈련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계속 실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치가 좋아하는 훈련보단 선수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가 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장을 이익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의 사이클과 선수들을 위해서 경기장을 지역별로 많이 지으면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훈련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튼 이 사고에 대해서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모든 것이 이제는 그만하고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만해야 돼요. 좀 더 힘들고 괴로워도 책임감을 갖고 정말 오토바이 끌고 나오든 전기 자전거 끌고 나오든 이제 선수들이 그 차유도 훈련만큼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그런 위험한 훈련을 합니까?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메시, 호날두처럼 뭐 UAE에서 뭐 몇천원씩 법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시속 1, 2km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훈련이 최고의 훈련이에요. 가장 안전하면서도 내 몸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그거 뭐 집에서 하든, 선수 트레이닝실에서 하든, 아니면 공원 안에서 하든, 왜 가성비 떨어지게 목숨을 담보로 그런 훈련을 해서 산속에서 하든, 가장 안전한 훈련이 제일 좋은 훈련이란 말입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1경, 1조, 뭐 우주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훈련은 싹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신호가 많고 도로 지형이 안 좋은 대한민국에선 말이죠.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매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사이클에 대해서 저도 프로 선수로서 좋은 점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이 운동이 실내에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나가서 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말하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봄 시즌철이 돌아왔는데 정말 안전하게 타시고, 내가 눈 감고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매번
타는 그런 도로를 많이 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피부암이라든지 또 이런 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 마스크라든지 선크림 이런 거 좀 잘 바르고 타세요. 결국은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살 빠져 있다고 승자가 아니에요. 이 피부 관리 되게 중요해요. 이제 자전거 잘 탄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타는 게 최고니까 여러분도 좀 더 각성하시고 정말 그룹 라이딩 할 때는 좀 더 안전하게 아주 천천히 가다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항상 즐겁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리 스튜디오의 크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